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골농부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4월 끝자락, 전주 외곽의 작은 마당에는 아침 햇살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김영수는 장갑을 낀 손으로 새로 심은 토마토 모종을 바라보았습니다. 잎은 아직 싱싱했고 줄기도 곧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은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도 시작은 이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잘 자라는 듯 했지만 비가 몇 번 지나가고 나면 아래 잎이 누렇게 변했고 꽃은 피기도 전에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열매가 달려도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김영수는 물을 더 주어야 했나, 거름이 부족했나, 햇볕이 모자랐나 하고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옆집 박철수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모종 시장에서 좋은 토마토를 골랐다고 자랑했지만 장마가 가까워지면 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토마토가 혼자 서 있는 자리, 그 주변의 바람, 흙의 숨길, 함께 서는 식물의 역할을 깊이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정숙은 부엌 문을 열고 마당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올해는 토마토가 조금 덜 외로워 보이면 좋겠네요. 그 말이 김영수에게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식물에게 외로움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텃밭을 오래 보면 알게 됩니다. 한 가지 작물만 빽빽하게 서 있는 밭은 보기에는 단정해도 비가 온 뒤에는 바람이 잘 돌지 못하고 흙도 금방 답답해집니다. 반대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다른 식물이 함께 있으면 사람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고 작은 변화도 빨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김영수는 올해 조금 다르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물을 더 많이 주는 대신 먼저 자리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걸음을 더 얹기 전에 토마토 옆에 어떤 식물이 서면 좋을지 생각했습니다. 텃밭은 한 포기만 잘 키우는 곳이 아니라 여러 식물이 서로 방해하지 않고 함께 숨쉬는 작은 마을과 같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토마토도 해마다 비슷한 모습으로 지쳤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큰돈이 드는 방법보다 작은 자리 바꾸기에서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려운 기술을 설명하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한 포기 토마토 곁에 어떤 이웃을 세우고 어떤 이웃은 조금 멀리 두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려는 시간입니다. 작은 텃밭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공간이 좁으면 실수도 빨리 드러나지만 잘 고치면 변화도 금방 보입니다. 그래서 첫걸음은 서두르지 않고 내 토마토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보는 일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말입니다. 그렇게 김영수는 토마토 모종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모종을 더 깊이 심을까, 물을 한 번 더 줄까 생각하다가 그는 먼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지난해에는 토마토만 줄 맞춰 세워두면 보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기 좋은 것과 자라기 편한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비가 오고 난 뒤 잎이 서로 겹치고 땅 표면이 오래 젖어 있고 바람이 아래쪽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토마토는 겉으로는 서 있어도 속으로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때 박철수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올해는 뭘 더 넣을 생각입니까? 거름입니까? 영양제입니까? 김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더 넣기 전에 먼저 자리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박철수는 의아한 얼굴로 토마토 옆 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빈 땅이면 그냥 두기 아깝고 뭔가 더 심으면 좋은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수는 흙을 손끝으로 살짝 눌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것도 너무 가까우면 부담이 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이웃이라도 문 앞을 막고 서 있으면 답답합니다. 하지만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이웃은 마음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텃밭의 동반식물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동반식물은 토마토를 대신 키워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병과 해충을 완전히 막아주는 약도 아닙니다. 다만 토마토가 혼자 서 있는 단조로운 환경을 조금 부드럽게 바꾸어줍니다. 어떤 식물은 향으로 벌레의 길을 헷갈리게 하고 어떤 식물은 흙이 너무 드러나지 않게 도와줍니다. 또 어떤 식물은 사람이 텃밭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만드는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심는 것이 아니라 맞는 식물을 맞는 거리에 두는 일입니다. 작은 베란다에서는 한 포기만 곁에 두어도 충분할 수 있고 마당 텃밭에서는 가장자리와 끝자리를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김영수는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올해 토마토는 혼자 세우지 맙시다. 그렇다고 사람 많은 장터처럼 만들지도 맙시다. 숨 쉴 틈이 있는 작은 마을처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박철수는 빈 땅을 다시 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냥 비어 보이던 자리가 이제는 누가 서야 할지 기다리는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김영수는 그 첫 번째 이웃으로 노란빛과 주황빛이 선명한 작은 꽃을 떠올렸습니다. 토마토 곁을 밝히면서도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않아야 하는 꽃, 바로 메리골드였습니다. 메리골드를 떠올리자 김영수의 얼굴에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토마토밭에 꽃을 심는다고 하면 아직도 어떤 분들은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자리를 내주느냐고 말합니다. 박철수도 그랬습니다. 꽃은 보기 좋으라고 심는 것 아닙니까? 토마토 옆에 꽃까지 심으면 오히려 복잡해지는 것 아닙니까? 김영수는 모종판에서 메리골드 몇 포기를 꺼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꽃도 자리를 잘 잡으면 그냥 장식이 아닙니다. 텃밭의 분위기를 바꾸고 사람의 눈을 자주 머물게 합니다. 사람이 자주 보는 밭은 작은 벌레도 빨리 보이고 시든 꽃도 빨리 보이고 흙이 너무 젖었는지도 빨리 알게 됩니다. 그는 메리골드를 토마토 줄기 바로 옆에 심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둑의 끝자리와 가장자리 쪽을 골랐습니다. 토마토 뿌리가 편히 뻗을 공간은 남겨두고 꽃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마당 입구를 지키는 작은 등불처럼 세웠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잎과 잎이 겹쳐 비온 뒤에 습기가 오래 남습니다. 반대로 너무 멀면 토마토와 한 롱게 있다는 느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김영수는 한 챈 반에서 두 챈 정도 여유를 두고 바람길을 막지 않는 자리를 골랐습니다. 박철수는 노란 꽃이 보기 좋다며 더 많이 사다 심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영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쁜 꽃도 너무 많으면 밭이 숨을 못 쉽니다. 사람도 잔칫집에 너무 오래 있으면 즐겁다가도 피곤해지지 않습니까? 메리골드는 적당히 있을 때 더 고맙습니다. 화분에서 토마토를 키우는 분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화분 하나에 토마토와 메리골드를 억지로 함께 넣기보다 메리골드를 따로 심어 바로 옆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위치를 바꿀 수 있고 통풍도 지킬 수 있습니다. 꽃이 시들면 바로 따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든 꽃이 오래 남으면 장마철에는 괜한 습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수는 마지막 포기를 심고 흙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토마토 밭은 아직 풍성하지 않았지만 벌써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초록잎 사이로 작은 꽃빛이 들어오자 박철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밭에는 첫 번째 이웃이 생겼습니다. 보리학구 궁부러민 깃다. 그리고 김영수는 다음 이웃으로 한국 부엌에서 가장 익숙한 향을 가진 부추와 대파를 떠올렸습니다. 메리골드가 가장자리에서 밭의 표정을 밝혀주자 김영수는 이번에는 부엌 가까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정숙이 며칠 전 다듬어둔 부추 뿌리와 대파 밑동이 작은 바구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건 밭에 가도 좋고 밥상에 올라와도 좋은 것들이네요. 김영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마토 옆에 세울 이웃이 꼭 낯선 식물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한국집 부엌에서 늘 보던 부추와 대파도 자리를 잘 잡으면 텃밭에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박철수는 반가운 얼굴로 대파 밑동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이걸 토마토 줄기 바로 옆에 빙 둘러 심으면 되겠네요. 김영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가까운 것과 들러붙는 것은 다릅니다. 토마토 뿌리도 자기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대파와 부추는 향이 있고 쓰임이 많지만 너무 가까이 붙이면 물과 양분을 함께 다투게 됩니다. 김영수는 토마토 줄기에서 조금 떨어진 리아롱, 그러니까 두둑의 옆선 쪽에 부추를 나누어 심었습니다. 한꺼번에 큰 포기로 심지 않고 바람이 지나갈 틈을 남겨두었습니다. 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포기만 골라 흙에 세우고 나머지는 다른 줄로 옮겼습니다. 작은 텃밭에서는 무엇을 심느냐보다 얼마나 비워두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정숙은 부추가 자라면 부추전도 부치고 대파는 국에도 넣으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겁니다. 밭에 있을 때는 토마토 곁을 채워주고 부엌에 오면 식탁의 향이 되어줍니다. 이런 식물은 텃밭을 더 자주 보게 만듭니다. 오늘은 잎이 얼마나 자랐나, 너무 빽빽해지지는 않았나, 비 온 뒤에 밑동이 젖어 있지는 않은가 하고 자연스럽게 살피게 됩니다. 화분이나 스티로폼 상자에서 기르는 분들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큰 통이라면 가장자리 한쪽에 부추나 대파를 조금 심을 수 있지만 작은 화분이라면 따로 심어 옆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토마토는 생각보다 뿌리를 넓게 뻗고
줄기도 빨리 커집니다. 처음에는 넉넉해 보였던 공간도 여름이 오면 금방 좁아집니다. 부추와 대파를 심고 나자 밭에는 꽃빛과 익숙한 향이 함께 생겼습니다. 박철수는 이제 제법 텃밭 모양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한 이웃이 더 남았습니다. 조금 낯설지만 토마토와는 이상하게 잘 어울리는 향을 가진 식물입니다. 바로 바질입니다. 바질이라는 말을 듣자 박철수는 조금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질은 젊은 사람들이 파스타 먹을 때 쓰는 풀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텃밭에 심어도 되는 겁니까? 김영수는 그 말에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꼭 어릴 때부터 알던 식물만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나이 들어 새 친구를 만나듯이 텃밭에도 늦게 알게 되는 좋은 식물이 있습니다. 바질은 대파나 부추처럼 한국 밥상에 오래 있던 식물은 아닙니다. 그래도 토마토와는 꽤 잘 어울립니다. 잎에서 나는 향이 또렷하고 키가 너무 크지 않게만 관리하면 토마토 옆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자랍니다. 무엇보다 바질은 토마토를 키우는 사람이 밭을 더 자주 살피게 만듭니다. 잎을 만지면 향이 손끝에 남고 그 향 때문에 자연스럽게 토마토 잎과 줄기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다만 바질은 따뜻한 날씨를 좋아합니다. 밤 기온이 아직 차가운 지역에서는 너무 서둘러 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김영수는 바질을 토마토 줄기 바로 옆에 붙여 심지 않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자리, 햇볕은 받지만 바람길은 막지 않는 곳에 두었습니다. 베란다라면 한 화분 안에 억지로 넣기보다 작은 화분에 따로 심어 토마토 화분 옆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지거나 바람이 강할 때 옮기기도 쉽습니다. 바질이 어느 정도 자라면 위쪽을 가볍게 잘라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한 줄기로만 길게 올라가기보다 옆으로 가지를 내며 단단해집니다. 물을 줄 때는 저녁 늦게 잎을 흠뻑 적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장마가 가까워질수록 잎이 오래 젖어 있는 것은 토마토에게도 바질에게도 반갑지 않습니다. 박철수는 바질 잎을 조심스레 만져보고는 생각보다 향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숙은 잘 익은 토마토를 썰어 바질 몇 잎을 올리면 여름 반찬도 새로워지겠다고 했습니다. 김영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텃밭에 좋은 이웃은 밭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웃은 부엌까지 따라와 식탁의 기억을 바꾸어 줍니다. 이제 꽃과 익숙한 채소, 새로운 향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김영수의 눈은 밭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던 마늘 줄기로 향했습니다. 마늘 줄기를 바라보던 김영수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박철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른 물었습니다. 마늘도 토마토 옆에 새로 심으면 되는 겁니까? 김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늘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지만 아무 때나 새로 데려와 억지로 세우는 식물은 아닙니다. 한국 텃밭에서 마늘은 보통 가을에 심어 겨울을 지나고 초여름 무렵까지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4월 끝자락에 토마토를 심으면서 마늘을 꼭 새로 심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영수의 밭 가장자리에는 지난해 가을에 심어둔 마늘이 이미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마늘은 새로 넣은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를 잘 살려주는 겁니다. 텃밭에서는 새 것을 더하는 것만큼 이미 있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중요합니다. 마늘은 향이 강하고 존재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토마토 바로 밑에 빽빽하게 심기보다 조금 떨어진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서 있는 편이 더 어울립니다. 좋은 이웃도 문 앞까지 들어와 앉으면 부담스럽습니다.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지 않게 그러나 뿌리 자리를 빼앗지 않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박철수는 그럼 마늘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김영수는 흙을 한번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많은 것보다 알맞은 것이 오래갑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아도 콩 종류 옆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완두콩이나 강낭콩처럼 뿌리의 성질이 다른 작물과 너무 가까이 두면 서로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늘은 토마토, 고추, 가지처럼 비슷한 시기에 자라는 여름 작물의 가장자리에서 역할을 보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마늘이 없는 분들은 억지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때는 부추나 대파처럼 지금 바로 다루기 쉬운 식물부터 곁에 두면 됩니다. 텃밭은 남이 한다고 그대로 따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밭에 이미 무엇이 있는지, 어느 자리가 비어 있는지, 비가 오면 물이 어디에 머무는지 살피는 곳입니다. 김영수는 마늘줄 사이에 잡초를 조금 뽑아주고 토마토 쪽으로 너무 가까이 나온 잎은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밭 가장자리가 한결 단정해졌습니다.
이제 김영수의 텃밭에는 메리골드의 색, 부추와 대파의 익숙한 향, 바질의 새로운 향, 그리고 멀리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마늘까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철수는 벌써 자기 집에 어떻게 따라할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그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집마다 다른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베란다, 옥상, 마당, 텃밭은 모두 숨쉬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김영수가 집마다 숨쉬는 방식이 다르다고 말하자 박철수는 조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그는 좋은 방법을 들으면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의 밭을 보고 나니 같은 토마토라도 베란다에서 자라는 토마토와 옥상에서 자라는 토마토, 마당 흙에 뿌리 내린 토마토는 필요한 이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란다에서 키우는 분이라면 욕심을 줄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큰 화분 하나에 토마토를 심고 바질은 작은 화분에 따로 두며 메리골드도 옆 화분에 세우면 충분합니다. 한 화분 안에 여러 식물을 모두 넣으면 처음에는 풍성해 보여도 여름이 되면 뿌리가 서로 얽히고 물마름도 빨라집니다. 베란다는 공간보다 통풍이 더 중요합니다. 옥상에서는 햇볕과 바람이 강합니다. 이럴 때는 깊은 화분이나 스티로폼 상자에 토마토를 심고 가장자리 한쪽에 대파나 부추를 조금만 둡니다. 메리골드는 앞쪽에 따로 두어도 좋습니다. 옥상 바닥은 낮 동안 뜨거워지기 쉬우니 물을 한 번에 많이 주기보다 흙 상태를 보고 천천히 조절해야 합니다. 마당 텃밭이나 주말 텃밭에서는 줄 사이의 거리와 비온 뒤의 바람길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토마토는 중심에 두고 메리골드는 끝자리와 가장자리에 둡니다. 부추와 대파는 리아롱처럼 가장자리에서 너무 커지지 않게 관리하고 바질은 한두 포기만 가볍게 곁들입니다. 마늘이 이미 있다면 억지로 옮기지 말고 그 자리를 살펴 활용하면 됩니다. 가장 조심할 실수는 좋은 식물을 한꺼번에 다 심는 일입니다. 박철수도 처음에는 5가지를 모두 사려고 했습니다. 김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이웃도 한 방에 너무 많이 모이면 서로 피곤합니다.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곁에 세우는 식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줄기 아래가 젖어 오래 막히지 않게 하는 일, 지지대를 일찍 세우는 일, 물을 줄 때 잎보다 뿌리 쪽을 보는 일입니다. 결국 동반 식물은 토마토를 대신 키워주지 않습니다. 다만 토마토가 혼자 버티지 않도록 주변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김영수는 박철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올해는 많이 심은 밭보다 숨 쉴 곳이 있는 밭을 만들어 봅시다. 그 말처럼 작은 텃밭의 진짜 힘은 가득 채우는 데 있지 않고 필요한 만큼 남겨두는 데 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조금 기울 무렵 김영수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토마토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빈자리처럼 보였던 밭이 이제는 작은 마을처럼 보였습니다. 가장자리에는 메리골드가 조용히 빛났고 부추와 대파는 부엌과 밭 사이를 이어주는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바질은 아직 낯설었지만 잎을 스치면 부드러운 향이 올라왔고 멀리 마늘은 자기 자리에서 말없이 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 심으면 토마토가 바로 좋아지겠지요. 김영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좋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밭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동반 식물은 토마토를 대신 키우지 않습니다. 다만 토마토가 혼자 버티지 않도록 주변을 정돈해주고 사람이 더 자주 살피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는 손으로 토마토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는 늘 비워두어야 합니다. 줄기 밑이 너무 젖고 답답하면 아무리 좋은 이웃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지대는 일찍 세우고 물은 잎보다 흙을 보고 주며 비가 온 다음에는 바람길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메리골드는 예쁘지만 너무 가까우면 습기를 만들 수 있고 부추와 대파도 너무 우거지면 토마토 뿌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바질은 따뜻할 때 천천히 들이고 마늘은 이미 있는 자리를 살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이정숙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토마토 열매는 없었지만 밭에는 이미 여름을 맞을 준비가 조금 생긴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두니 밭이 덜 급해 보이네요. 김영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텃밭은 서두르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베란다에서 토마토를 키우고 계십니까? 옥상 바람 속에서 화분을 돌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말마다 작은 텃밭에 들러 흙을 만지고 계십니까?
집마다 자리도 다르고 햇볕도 다르고 물마름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토마토가 서 있는 곳을 먼저 보고 그 곁에 꼭 필요한 이웃만 세우는 일입니다. 올해는 무리해서 많이 심기보다 한 포기 토마토가 편히 숨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메리골드 한 포기, 부추 몇 줄기, 작은 바질 화분 하나만으로도 밭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토마토 곁에는 어떤 식물이 서 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김영수는 마지막으로 박철수에게 작은 약속을 하나 하자고 했습니다. 올해는 문제가 생긴 뒤에야 급하게 손을 쓰지 말고 매일 조금씩 밭을 보는 약속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잎의 색을 보고 낮에는 흙이 너무 마르지 않았는지 보고 비가 온 뒤에는 아래쪽 잎과 줄기 사이에 습기가 오래 머물지 않는지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결국 토마토를 잘 키운다는 것은 많이 아는 것보다 자주 들여다보는 일이군요. 김영수는 그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식물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지만 잎과 흙과 향으로 조용히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곁에 선 작은 이웃들입니다. 그리고 혹시 올해 처음 토마토를 심으신 분이라면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살피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오늘 한 가지를 고르고 내일 또 한 가지를 고치면 됩니다. 그렇게 텃밭은 천천히 우리 손에 익어갑니다. 올여름 여러분의 토마토가 조금 더 편안하게 자라고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 집 텃밭에 맞는 따뜻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